네? 그러면 선생님 왜 주사를 맞으라고 하시는 건데요? 선생님 왜 이게 없어지지 않죠? 이 주사는 우리가 마음껏 맞을 수 있는 주사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부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통증 주사에 대한 흔한 질문 베스트 3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선생님, 저 이거 몇 번 맞으면 디스크가 나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지 제가 같은 대답을 막 하면서 답답해서 유튜브에서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주사를 맞는다고 디스크는 절대 낫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왜 주사를 맞으라고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파서 일단 병원에 오셨기 때문에 그 통증을 낫게 하기 위해선 염증을 치료해야 되는데요. 그 염증을 잡는 게 바로 주사 치료입니다. 보통은 급성 통증 염증 상태에서 병원에 오시면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신경 차단술 주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주로 쓰이는 약물이 스테로이드입니다. 여러분들 스테로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이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파열이 되거나 뭐 흘러나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부위에 가서 기가 막히게 그것을 치료하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치료라는 거는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그 딱 어디에 상처가 나면 거기서 과일에 막 초파리 이런 것들이 날아들듯이 염증의 캐스케이드 반응이 확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먹는 약물도 마찬가지고요. 그 주사제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들어가면 마치 우리 소화기로 불을 끄듯이 그 자리를 싹 이렇게 불을 끄면서 염증 반응을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 염증 상태에서는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그 반응을 끊어주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의 작용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닌가요? 자, 물론 염증에 대한 치료는 맞지만 이 제가 말하는 부분은 다른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파열이 되거나 뭐 흘러나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주사가 사실은 그 디스크의 해부학적 변화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디스크가 있는데 겉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데 주사를 맞는다고 거기가 아문다는 건 아니죠. 자, 두 번째로 디스크가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MRI를 찍어보면 이제 사진처럼 이렇게 시커멓게 튀어나오는데, 그럼 제가 주사를 3번을 맞았어요. 그래서 한 2달 뒤에 MRI 찍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게 없어지지 않죠? 디스크를 우리가 주사를 맞는다고 그게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남아있다고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가 이 디스크를 뭐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게 한다거나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었을 때 디스크가 이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피가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척추랑 척추 간격이 좁아지게 되는데, 주사를 맞으면 선생님 왜 저거 안 벌어져요? 왜 그대로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는 그대로 그냥 진행되는 거지 주사를 맞는다고 다시 키가 커지는 건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선생님, 디스크는 어떡하나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고장난 디스크는 평생 가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디스크는 재생이 잘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디스크를 받쳐주고 있는 근육들, 그럼 자세 근육들을 잘 키우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디스크를 망가뜨리는 나쁜 자세들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앞서서 소개시켜드린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서 허리를 망가뜨리는 자세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바르게 앉는 법 이미 올라온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이거 맞으면 약효가 얼마나 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특히 어르신들이 막 오세요. 저 오셔가지고, 이 선생, 내가 5년 전에 주사를 맞고 이때까지 멀쩡했는데 이 선생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았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아파. 이거 주사 잘못 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섭섭하면서도 제가 어르신한테 말씀을 드려요. 어르신이 5년 전에 아프셨으면 척추는 그 전부터 안 좋은 상태였고, 어르신이 5년을 나이가 드는 동안 척추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래 지날수록 우리
우리가 약발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맞는 주사는요,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를 많이 맞게 되지만 이 주사는 우리가 마음껏 맞을 수 있는 주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4-5번 정도로 이제 그 주사 맞는 횟수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보다 내가 더 많은 횟수로 주사 치료를 필요로 한다 그러시면 다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지 않으신지를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80이 되신 어르신이 오셨어요. 그분의 척추 상태, 우리가 MRI에서 보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고, 20대 청년이 축구를 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그런데 디스크가 급성으로 지금 터졌어요. 근데 이 한 부위만 아프신 분, 그리고 여러 부위가 이렇게 아프신 분을 비교했을 때 똑같은 주사를 놓는다 한들 그 효과가 어떨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같이 병변이 오래되었을수록, 그리고 병변이 심할수록, 그리고 주사를 자주 맞을수록 이 약효는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스테로이드 주사는 저희가 보통은 한 2에서 3개월 정도의 유지 효과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주사가 우리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효과는 좀 짧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허리를 쓰고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그 지속 시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사를 맞고 그냥 별 무리하지 않고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과, 그냥 내가 그 주사를 맞았지만 계속 웨이트 운동을 하고 아니면 뭐 무거운 물건을 드는 택배 기사 일을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의 허리 상태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서 약효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현재 내 허리 상태가 어떤지 따라서 이 약효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선생님 저 허리가 아픈데 저 무슨 주사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허리가 아프다. 그럼 집에서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겠죠? 자, 허리 통증 주사. 그러면 되게 다양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신경 차단술, DNA 주사, 프롤로 주사, 펜 시술까지 엄청난 지금 그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 난 도대체 이 중에 뭘 맞아야 되는 거지?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있으면 내 몸에 더 좋은 거 아닌가? 각자 많이 찾아보시고 이제 병원에 오셔서 물어보시는데요. 자,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허리가 급성으로 아프고 너무 아프신 상태에서는 당연히 많은 선생님들은 신경차단술, 특히 뭐 스테로이드 주사를 처방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이유처럼 급성 염증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주사 중에 바로 또 프롤로 주사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름이 어렵죠. 어르신들은 갑자기 와서는 나 프로포폴 주사 놔줘 막 그러시는 어르신들도 있으신데요. 자, 그만큼 이 프롤로 주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기도 했지만 사실 그 원리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프롤로 주사라는 거는 흔히 알려져 있는 거는 고농도의 포도당을 그 척추 관절을 잡고 있는 힘줄이나 인대 부위에 주사를 합니다. 그런 힘줄이나 인대 부위는 우리 몸을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테이프 연결 그 작용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단단해야지 내 또 척추나 이 관절이 단단해지겠죠. 그래서 그 원리로 그 고농도 포도당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위가 삼투압에 의해서 상체기가 나게 돼요. 상처가 나면 그 부분에 우리 몸에 이제 자연 치유 반응, 염증 반응을 일부러 일으켜서 치유가 되면서 더 우리가 풀칠을 하듯이 짱짱해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주사 같은데요. 그런데 조금 단점이 있어요. 맞고 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 상처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짧게는 며칠, 그리고 길게는 며칠, 몇 주 동안 몸살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차차차 통증이 좋아지면서 이제 좀 짱짱해지는구나 하는 이런 이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프롤로 주사는 그럼 누가 맞으면 좋을까요? 자, 맞으면 아프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내가 막 급성으로 허리를 다쳤는데 와서 프롤로 주사를 맞으면 너무 더 아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급성 병변보다는 만성 병변, 그러니까 오랫동안 목이나 허리 디스크를 앓아오신 분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척추 협착증,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흔히 앓고 있는 엘보나 발목 인대 질환 이런 데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포도당이 되게 아프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는 다른 치료는 없나요?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PDRN 주사, 뭐 DNA 주사 이런 약물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약물은 사실은 연어의 정수에서 이런 재생 약물들을 이제 합성해서 만들어내는데요. 많이 들어보신 리쥬란 성분, 특히 여성분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리쥬란 주사가 바로 이런 같은 성분인데요. 얼굴에 넣으면 혈색이 밝아지고 피부가 재생이 되고 뭐 망면 독약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는데요. 실제로 파인 여드름 흉터에 주사를 놓으면 그 부위가 좋아지기도 하고요. 욕창 환자들한테서 그 주사를 이렇게 뿌려놓으면 새살이 돋는 효과도 있어서 상처 수복에 아주 탁월하다, 이런 이제 우리가 또 허가도 받아놓은 주사입니다. 근데 이런 주사들이 최근에는 여러 가지 뭐 근육 힘줄 파열이나 이런 부위에 많이 쓰이는데요. 포도당 주사보다는 통증이 덜하기 때문에 좀 널리 요즘은 좀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가지 많이 쓰이는 주사가 있는데요. 바로 PRP 주사라는데요. 이제 자가혈, 본인 몸에서 피를 뽑아서 저희가 원심 분리를 돌려서 혈소판을 이제 추출을 해내는데요. 그 부위에 아주 이제 재생 성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성장 인자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부위에 그 성분을 뽑아서 우리가 아픈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PRP 주사도 굉장히 아픕니다. 실제로 주사를 하고 나면 한 일주일 동안 팔을 못 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정도로 통증이 수반되지만 사실은 효과도 좋고 내 몸속의 성분을 사용해서 다른 부작용이 없는 장점이 있어서 외국에서는 뭐 스포츠 선수들이나 여러 가지 만성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는 치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통증 주사에 대한 흔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답변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 주사 치료는 잘만 맞으면 굉장히 좋은 치료지만 여러분들이 가셔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자, 바른 자세, 바른 운동 열심히 공부하셔서 잘 내 통증 없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